네, BJ 마켓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 모셔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표입니다. 네, 오늘 장 키워드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장이어가지고 하나씩 저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면서 대선 테마주들이 장 초반에 반짝하고 움직였는데 대거 음봉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서 역시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대거 음봉 플레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 초반만 해도 노루홀딩스 우선주를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윤석열 관련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이 대거 상승률 탑10 안에 다 들어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에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에 올라왔던 종목들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들이 윤석열 인맥 관련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이었고요.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대선이 확정이 된다. 선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선이 되든 되지 않던 간에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수급이 다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그 관련주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봉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관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제가 방토너를 통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관련주라 하면 어떤 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지 정책 관련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장 초반에 네. 건설주도 탄력을 받았고 원자재 지금 원자력 관련주 어제까지 탄력 좋다가 오늘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쪽을 공략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쪽일까요? 네, 방금 정답 두 개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정책이야말로 나중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믿고 가져갈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설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의 기저전력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권 쪽에서도 앞으로는 이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더 증대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원전 관련주 이 두 가지를 포인트를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선 테마주, 인맥주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 단일화가 진행이 됐는데 계속해서 저희 오프닝들에서는 챙기자 테마주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요. 누가 되는지 승부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만 그래도 양측에서 모두 다 밀고 있는 공약과 관련된 오히려 정책주를 매매하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 오늘 갑자기 낙폭과대주에서 스타주로 등극하고 있는 게 어니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덴티움이 강력 시세가 눈에 띕니다. 거의 상한가까지도 근접하는 시세가 나고 있는데 호랑이 없는 굴이잖아요. 지금 업계 판도가 그런 상황인데 오늘의 이런 강력한 슈팅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 치과 관련주, 희생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사실 코로나의 이제 피해주 중에 대표적인 피해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감염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 것도 있었고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교정에 대한 수요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그동안 이제 임플란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치를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한 가지 요소로 작용을 했었고요. 또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3월 30일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그 여우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충분한 이제 가능성까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실적이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4분기 실적이 한 영업이익 58%, 전 분기 대비했을 때 한 81% 정도 늘어나는 높은 이 실적을 나타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 같은 이제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호조를 띠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믿음까지 생겼으니까 주가가 올라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중국 주가가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은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굉장히 하단에 있었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임플란트 관련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오스테 임플란트가 없기 때문에 또 대안으로서도 덴티움이 적절한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반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 덴티움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증권가에서 조금 균일하게 나왔거든요. 뭐 9만 원대 내외에서의 설정이 됐는데 오늘 DB 금융투자의 레포트가 눈에 많이 띕니다. 12만 원 이상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가지고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목표가가 나왔기 때문에 설정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반등을 노려볼까라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PB님은 어느 정도까지 현재 나온 실적으로 예상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실적으로 이제 예상 가능한 수치는 DB에서 나왔던 리포트도 12만 원 정도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이제 실적만 가지고 저희가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있었던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고점 부분이 한 92,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 15,000원 정도 오른 92,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가격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DB에서 발표했던 말했던 이제 12만 원이라는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뭐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어온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보세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어온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덴티움에 쏠리는 관심 자체는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것이거든요. 실적이 나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아무래도 수급이 조금 분산되니까 상승하는 데 있어서 시차가 조금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늘도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전쟁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한 뭐라고 해야 될까? 종목들이 굉장히 불안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가 많은 종목이 오늘 미래생명자원이고요. 거래대금 톱5 안에 한국석유까지 랭킹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니고 오늘 뭐 탄력이 떨어지거나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도 좀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그 원자재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100%까지 오른 종목도 실제로 존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런 전쟁 리스크가 여기서 더 깊어져야 사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탄력이 붙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나토가 개입을 한다든지 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사태가 더 깊어질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한 가지 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만 장기간에 시장을 영향을 끼치는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조종 시 매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번에는 조종 시 이제 분할해서 차익 실현하시는 뭐 그런 전략 사용하시는 것이 더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탈출구를 슬슬 잡아주시면서 매도 자리 봐주셔야 될 것 같고, 3일에 벨라루스에서 또 2차 회담이 열리게 되잖아요.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기대감 요인도 조금 있기 때문에 단속해 두시면서 네, 전략 포인트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켓표 포인트는 어떻게 주실까요? 네, 대선 막바지 레이스, 파종보다는 이제 수학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지금 대선이 이제 다음 주면 대선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전투표 직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오늘 뭐 후보 단일화라는 굵직굵직한 이슈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다 왔다는 것이고요. 이런 테마주들이 속성 중에 하나가 막상 재료가 나오고 나면 재료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가 막 들썩들썩 한다고 해서 따라서 이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파종보다는 수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동매매하기도 쉬운 구간이라서 중심을 잡아주신 것 같고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어떤 종목이 또 유리할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힌트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파종이 또 필요한 쪽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우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28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랑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요.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시장에서 대선 관련된 그 내용도 막바지로 다가선다라고 하면 결국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3월 FOMC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게 되면 3월 FOMC에서 이제 그 FOMC를 거치면서 그동안 이제 낙폭과대였던 저평가되었던 이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자는 게 포인트고요. 종목은 바로 넷마블입니다.
그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모바일 그 게임 퍼블리셔죠.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의 3N이라고 부르는 3대 게임 업체입니다. 이 게임 업체가 지금 이미 이제 사업 자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문은 사실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게임주가 가지는 이제 가장 성장 모멘텀,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2022년 올해 블록체인 관련한 신작이 한 6종 정도 출시 예정에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까지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작을 전체를 합치면 20종 정도 되고 그중에 6종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시청자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게 모두의 마블이라는 이제 이런 게임을 이제 블록체인화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 NFT화된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는 형식의 게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탄소년단 IP라든지 흥행했던 세븐나이츠 이런 이제 신작들도 만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게임상의 본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를 하나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도 있는데요. 3월에서 4월 중에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행해서 넷마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P2E라든지 NFT 모바일 게임 등과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위메이드도 그렇고 컴투스 홀딩스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 되었거든요. 넷마블이라는 이런 대형 회사가 그런 사업까지 준비한다는 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놓고 보신다면 지금 주가가 충분히 빠졌다는 거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넷마블에 대한 증권사의 혹평이 이어지게 되면서 현재가 아래로까지 목표가를 잡은 또 증권사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반대급부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에 주목을 해주셨는데 가격에 대한 부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12만 원, 손절가는 지지선 하단 이탈하는 가격인 9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넷마블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게임주 안에서 아직 덜 올라온 요즘에 워낙에 게임주 자체적으로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넷마블은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는 신호를 포착을 해냈습니다. 바로 현재 구간은 10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고가는 15만 원이고 그 직전에 설정이 된 고점이 12만 원입니다.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두시고 넷마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호석 PB와 함께했습니다.